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인교육대학교 빙글빙글팀 시연진, 박재린입니다. 저희의 프로그램인 AI와 코딩의 결합, 사물함이 빙글빙글 돌아간다고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아이디어 소개를 한 후 수업 핵심 내용, 수업 결과의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은 사물함이 빙글빙글 돌아간다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기의 사진처럼 기존의 사물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빙글빙글 사물함을 떠올렸습니다. 이는 AI와 서버모터를 활용해 기존의 사물함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는 SW, AI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 AI를 훈련시키고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코딩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도출 과정입니다. 우선 저희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컴퓨팅 사고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힘, 이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순서도나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래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피지컬 컴퓨팅으로 구현하는 것을 학생들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친숙한 소재인 사물함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물함의 문제점, 예를 들면 물건 정리의 어려움이나 물건을 넣고 꺼내는 데 불편함 등 이와 같은 것들을 파악한 후 컴퓨팅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직접 코딩을 해보며 피지컬 컴퓨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기존의 사물함이 너무 깊은 탓에 제대로 공간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사물함을 구상했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이 빙글빙글 사물함은 우선 사물함 안에 돌아가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공간을 나누어 줍니다. 학생들이 사물함에 넣고자 하는 물건, 꺼내고자 하는 물건을 입력하면 사물함이 그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칸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사물함은 엔트리로 프로그래밍하며 물건에 맞는 칸으로 돌아가는 것은 AI를 접목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에 돌아가는 것은 서브모터를 활용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교과서를 입력하면 수학교과서가 있는 칸을 보여주고 줄넘기를 입력하면 줄넘기가 있는 칸으로 사물함이 돌아갑니다. 이번엔 휴지를 입력하면 휴지가 있는 칸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국어책을 입력하면 국어책이 있는 칸으로 사물함이 돌아갑니다. 팔레트를 입력하면 준비물이 있는 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책을 입력하면 다시 공책이 있는 칸으로 사물함이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물함이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아이디어 자체보다는 사물함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프로그래머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희가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내용으로는 먼저 컴퓨팅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서도를 활용하여 절차적, 추상적 사고를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직접 구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브모터를 활용해 피지컬 컴퓨팅으로 나타내어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코딩이 인터넷 상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세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시별 수업 계획입니다. 1차 시에서는 문제 인식 및 설계 단계로 사물함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한 나만의 사물함을 구상하고 직접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2차 시는 단점을 보완한 사물함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빙글빙글 사물함을 만들어 볼 것을 알립니다. 비록 학생들이 이 사물함을 설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프로그램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생들이 결과물이 아닌 과정을 잘 학습하고 일 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수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첫 번째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중요한 순서도를 학습하고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두 번째로 사물함을 만들 때 필요한 AI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4차 시에서는 이전 차시에서 학습한 AI를 바탕으로 사물함을 만들기 위해 AI를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5차 시에서는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구현한 사물함을 피지컬 컴퓨팅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차시입니다. 우리가 사물함을 만들 때 활용할 아두이노와 서브모터를 간략히 설명해준 후 이를 사물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사물함 조립 키트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쉽고 빠르게 작은 크기로 사물함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아두이노와 서브모터로 연결하여 실물의 사물함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차시별로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시 사물함 문제 인식 및 내가 꿈꾸는 사물함 구상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차시 활동 1은 학생들이 사물함에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지 떠올려보고 사물함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생각해보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으로 활동 2로 넘어가서 사물함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이 프로그램에 맞는 개선 방안을 떠올릴 수 있도록 두 친구의 문제 상황을 제시합니다. 수찬이는 물건을 넣을 때 정리가 되지 않아 고민이고 아린이는 사물함 안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가 힘들어 고민입니다. 이 두 친구의 고민을 제시해주며 이 상황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활동 3에서는 모든 친구들과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꿈꾸는 사물함을 설계해 봅니다. 도화지에 내가 꿈꾸는 사물함의 모습을 그려보며 자유롭게 학생들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발표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2차 시의 활동 1입니다. 2차 시는 순서도 개념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코딩을 하기 전 순서도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순서도가 무엇인지, 순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순서도를 그릴 때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학습합니다. 2차 시 활동 2에서는 사물함의 순서도를 생각해보고 직접 순서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확한 순서도를 그리기 위해 먼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프로그램이 어떤 흐름으로 작동하는지 각각의 항목을 연결해보며 학습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순서도를 직접 그려볼 수 있도록 합니다. 순서도를 잘못 그리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짤 때 잘못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올바른 순서도를 구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차 시로 넘어가면 인공지능 개념학습 및 활용하기 차시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에 대해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 사물함에는 어디에 적용되는지 알아봅니다. 다음 활동 2에서는 엔트리에서 학생들이 스마트 교실 활동을 직접 해보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실행시키는 것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즉, 우리가 배운 인공지능이 엔트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직접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4차시 인공지능 적용하기 및 프로그래밍 하기에서는 먼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들 사물함 프로그램의 인공지능 항목에 여러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킵니다. 학생들이 다 같이 항목도 정해보고 각 항목별로 어떤 단어를 넣을지 같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다음 활동 2에서는 앞에서 배운 순서도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활동을 합니다. 3차 시에서 인공지능을 배웠으므로 인공지능 부분을 추가하고 4차 시에서는 서브모터를 활용하는 대신 엔트리상에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므로 사물함 칸이 돌아간다는 항목 대신 사물함 단면이 회전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바꾸어 줍니다.
순서도를 수정하여 학생들이 코딩할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를 마쳤다면 활동 3에서는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5차 시, 나만의 빙글빙글 사물함 구현하기입니다. 먼저 활동 1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서브모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서브모터와 아두이노와 컴퓨터를 적절하게 연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이전에 짰던 코딩과 순서도를 참고하며 프로그래밍 하도록 합니다. 아두이노 블록이 새롭긴 하지만 아두이노 블록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고 이전의 프로그램에서 약간 수정을 하며 완성할 수 있는 코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 사물함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더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사물함 조립 키트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후 이를 학생들이 조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사물함을 조립한 후에는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프로그램이 잘 구현되는지 확인합니다. 우리가 만든 사물함에서 보완하고 싶은 점이나 내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사물함을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3일 진행했던 오마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과의 수업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2교시의 수업을 진행했는데 1교시는 앞서 발표한 수업의 1차 시부터 3차 시의 내용을 압축하여 수업했고 2교시는 4차 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업했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링크는 패들렛에 정리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수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교시의 도입 단계에서는 처음 만난 학생들과 래포를 형성하기 위해 카웃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희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확실히 짧게라도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학생들과 더욱 소통하며 수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교시의 첫 번째 활동으로 빙글빙글 사물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수찬이와 아린이의 고민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물함을 소개했습니다. 학생들과 실제 빙글빙글 사물함이 작동하는 영상을 감상하고 영상을 바탕으로 사물함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엔트리 화면과 함께 사물함이 작동하는 영상을 보여주니 영상만 보고도 학생들이 대부분 사물함의 작동 원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교시의 두 번째 활동으로는 빙글빙글 사물함의 알고리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딩을 하기 전 순서도가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아보고 라면 끓이기, 신호등 건너기 순서도 등 다양한 예시를 통해 순서도를 학습했습니다. 이때 순서도만 제시하고 이것이 어떤 행동을 순서화한 것인지 맞춰봐 순서도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순서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학생들이 빙글빙글 사물함 영상을 보고 어떤 원리로 사물함이 작동하는 것인지 잘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블록 형식으로 순서도를 바로 작성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자연어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들렛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화살표를 연결하며 사물함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두 공유하며 사물함의 자연어 알고리즘을 정리했습니다. 1교시의 세 번째 활동으로 A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가 지니, 시리, 유튜브 알고리즘 등 학생들의 주변에서 인공지능을 찾아보며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에 대해 학습한 후 학생들과 함께 스마트 교실 속 AI 모델을 학습시켜 보았습니다. 스마트 교실 속 전등과 선풍기를 껐다 켰다 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해보며 1교시의 수업은 마무리됩니다. 2교시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는 1교시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패들렛에 정리했던 자연어 알고리즘을 조금 더 순서도의 형식에 가깝게 정리하여 빈칸을 채워보는 형식으로 복습했습니다. 수업 시연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빙글 사물함, 자연어, 알고리즘 복습하기.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물음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시작 버튼. 시작 버튼. 시작하기 버튼을 시작. 클릭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한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원하는 학용품이 뭔가요?라고 질문한다. 네, 맞아요. 어떤 물건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물음표. 자, 생활용품과 관련된 물건. 아까 이거 휴지 같은 거 있었죠. 휴지, 물병, 이런 거. 이런 물건이랑 이런 물건을 입력하면 이 화살표. 자, 첫 번째 사진으로 갈까요? 두 번째 사진으로 갈까요? 두 번째 사진으로 네, 맞아요. 갈게요.
2교시의 첫 번째 활동으로 도형을 활용한 순서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빙글빙글 사물함이 돌아갈 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떠올리며 인공지능 분류 결과에 따라 사물함이 몇 도만큼 회전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AI가 입력된 단어를 책으로 분류하면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칸이 앞으로 향하도록 방향이 180도가 되고, 입력된 단어가 준비물이나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면 원판이 0도가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2교시의 두 번째 활동으로 학생들이 직접 AI 모델을 학습시켜 보았습니다. 패들렛을 활용하여 평소 자신이 사물함에 보관하는 물건을 클래스별로 분류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들렛을 활용하면 다른 친구들이 입력한 데이터도 함께 볼 수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교시에서 선생님과 함께 스마트 교실 AI 모델을 학습시킨 것을 떠올리며 학생들이 직접 빙글빙글 사물함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텍스트를 올바르게 분류하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교시의 세 번째 활동으로는 빙글빙글 사물함 프로그램을 코딩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순서도와 AI 모델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엔트리에 코딩해 보았습니다. 활동 시간을 제공한 뒤 학생들이 자신의 화면을 공유하며 프로그램 작동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코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는 신뢰도를 이용해서 이걸 했네요. 네. 먼저 대답을 하고 만약에 이게 더 신뢰도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게 더 믿을만해요 라고 대답을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로 하면 되구나.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모델로 분류하기를 활용해주면 돼요. 네. 준승이 아주 잘했고 이번에 우리 조한이 해볼까? 조한이 화면 공유해볼까? 마찬가지로 코딩 내용을 패들렛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교시 수업은 빙글빙글 사물함을 또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또 다른 사물함을 구상해보며 마무리됩니다. 1, 2교시 동안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앞으로 자신이 상상한 아이디어를 순서도로 정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멘티미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에 대한 자기평가와 수업평가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며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라 실제 사물함 키트와 서브모터를 활용하여 제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실시간 소통 방식을 활용해 학생들과 즐겁게 AI와 코딩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물함이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프로그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